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3학년 과학비 수업을 함께하게 될 박지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매우 반갑고요. 앞으로 재미나게 신나게 즐겁게 과학 공부 함께 하도록 해요.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학 건강 팁, 면역력을 높이는 7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깨끗하게 씻고 마스크하기. 두 번째,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섭취하기. 세 번째, 충분한 수면 시간 취하기. 네 번째, 혈액순환과 근력 강화를 위해서 운동하기. 다섯 번째, 질 좋은 음식과 면역력을 높이는 음식 골고루 먹기. 여섯 번째,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대식세포를 만드는 림프절을 자극해주기. 대표적인 림프절은 겨드랑이에 있는데요. 하루에 10분 정도 마사지 해주면 면역력이 높아져요. 일명 겨치기. 마지막 7번째, 하하하. 많이 소리내어 크게 웃기. 웃으면은요, 백혈구가 증가하게 되고요. 면역력을 높일 수 있답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어렵지 않죠? 건강하게 과학 공부 시작합시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단어는요, 2단원의 기권과 날씨에 있는 기권과 지구기온 속의 첫 번째 챕터, 층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기권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알아볼까요? 기권이 층상구조로 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오늘 수업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도 기권의 층상구조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화면 한번 봐주세요. 그렇다면 이번 단원이 기권과 지구 기온이에요. 기온을 측정하고 싶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온도계가 필요하겠죠? 온도계를 갖고 지표면의 기온을 측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높이 올라가는 하늘의 기온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온도계를 이렇게 들고 있을까요? 더 높은 상공은요? 측정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라디오 존대입니다. 이 안에 기온이나 기압이나 습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들을 탑재한 후에 풍선에 매달아 높이 하늘 위로, 상공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기온, 기압, 습도 등을 측정하고 그 자료들을 기상대에 보내주면 기상대에서 하늘, 상공의 기온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 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하면요, 인공위성들이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상대에 보내주면 역시 기권의 기온 변화를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화면 봐주세요. 어떤 그림이 보이시나요? 네,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등산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산가의 모습을 보니 지금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있고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고글도 쓰고 있고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한번 해석해 봅시다. 첫 번째, 두꺼운 방한복을 입었다는 얘기는 지표 부근에 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면 춥구나. 기온이 낮아지는구나. 두 번째, 산소 마스크를 썼다는 얘기는 지표 부근에 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산에 오르게 되면 공기, 산소가 희박하구나. 세 번째, 고글을 썼다는 얘기는요, 지금 눈에 시야에 뭔가 강한 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찬바람이 불 수도 있고요. 지표 부근에 비해서 뭔가 변하고 있구나 해서 기권이 지표 부근과 높은 산이 기온이 다르다는 것을,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권에 어떤 변화가 있고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기권의 변화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지구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확인해 봅시다. 지구계 구성 요소 5가지. 빠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구 표면과 지구 내부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땅, 지권이 있고요. 강, 호수, 바다, 빙하, 물들을 포함할 수 있는
수권이 있고요.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층, 기권이 있고요. 직권, 수권, 기권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 생물권이 있고요. 이 네 가지를 제한 그 바깥에 우주 환경이 포함되는 외권, 이렇게 해서 지구계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를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 배우게 될 것은, 집중적으로 배우게 될 것은 기권, 지구 표면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말합니다. 이 공기 다른 말로, 공기가 뭐 요만큼만 있고 끝인가요? 많이. 공기를 다른 말로 우리가 대기라고 하여, 이 대기 속에는요 여러 가지 혼합 기체들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체 뭐 있을까요? 질소 기체도 있고요, 산소 기체도 있고요, 아르곤도 있고요,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그래서 혼합 기체로 되어 있는 공기, 대기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봐주시면, 기권은요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얘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지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누구요? 공기층을 우리가 기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공기들이 지금 전부 다 어디를 향해 모여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구를 향해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봅시다. 기권을 구성하고 있는 공기 기체라는 것의 분자 운동은요 활발하게 움직이고 싶어요. 자유롭게 흩어지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 표면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얘기는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누구 때문이다? 그렇죠? 네. 중력이라는 힘 때문에 지구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요 공기층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공기층 하나, 둘, 셋, 그 높이를 확인하면 오케이, 1000km가 존재하게 되겠죠. 무지하게 높게 존재하는 기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공기층이다. 왜 생긴다? 원래 기체는 자유롭고 싶지만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중력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지구랑 가까운 쪽은 중력이 세겠죠. 공기가 많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는 어떻게 될까요? 중력이랑 지구랑 멀어지니까 중력이 약해져요. 공기가 희박해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등산, 산을 오르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 속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던 이유는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지구랑 멀어져요. 중력이 약해지니까 산소가 희박해요.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하겠죠. 그죠? 그래서 공기층 대기권 1000km의 높이를 갖고 있더라. 그런데 기권 내의 온도가 일정했나요? 아니요. 산에 올라가면 기온이 낮아졌어요. 그렇다면 다음은 이 기권 내의 기온 분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해보기 활동을 해봅시다. 해보기 활동을 위해서 표를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표는요, 높이와 기온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높이는요, 지표면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10km 간격으로 10km, 20km, 30km, 40km에서 110km까지 10km 간격으로 높이가 체크되어 있고요. 각각 그 지점에서의 온도가 지금 체크되어 있어요. 해서 지표면 0km일 때는 온도가 15도고요. 그 다음에 10km 올라갔더니 얼마 됐나요? 마이너스랍니다. 영하 50도요. 그 다음 20km 올라갔어요. 영하 56.5도요. 그 다음 30km 올라갔습니다. 영하 46.5도. 온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40km 영하 22도가 됐네요. 온도가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50km가 됐어요. 영하 2.5도 더 올라갔고요. 60km가 됐더니 영하 28도 다시 온도가 내려갔죠. 그 다음 80km 영하 76.5도. 그 다음 90km 영하 86도. 90km일 때 가장 낮게 온도가 떨어졌어요. 그랬다가 100km 영하 73.5도는 다시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표 이해되세요? 그러면 표를 한번 봤더니 그렇게 달라지더라. 네, 표를 해석하고 나서 이제는 그 표에 있는 기온과 높이를 갖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는 해보기를 직접 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X축, Y축이 필요하겠죠?
기권의 기온 분포 변화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X축에는요, 우리가 기온을 측정할 거고요. 도씨. 그 다음 Y축에는 우리가 높이를 체크할 거예요. 킬로미터요. 그럼 여기 원점 0km부터 네, 기온의 변화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0km 지표 부근에서 15도, 일정 온도 여기를 15도라고 한다면 시작해서 10km 올라갑니다. 영하 50도. 그다음 20km 올라갑니다. 영하 56.5도 해서요. 온도가 내려가다가 그다음 한 20km 지점에서 다시 온도가 올라왔다가 그 다음 다시 몇 킬로미터인가요? 그렇죠. 50km 지점까지 온도가 올라갔다가 50km부터 다시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한 90km까지 온도가 다시 내려가다가 그 다음부터 온도가 다시 올라가네요. 우리가 지금 표를 보고 지금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다음에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본 결과 높이에 따른 기온이 지금 기온이 떨어져요. 기온이 올라가요. 기온이 내려가요. 기온이 올라가요. 해서 높이에 따라서 기온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0에서부터 20km 지표 부근 0km부터 20km에 해당되는 이 구간에서는요. 기온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더라. 파란색 기온이요. 기온이 내려가더라. 그 다음 20km부터 50km까지는 기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가더라. 그 다음 50에서 90km까지는 기온이 다시 어떻게 된다? 내려가더라. 그 다음 90km부터 이상부터는 기온이 다시 올라가더라. 그러면 맨 아래층에 지금 기온이 왜 내려갔을까요? 태양이 지구한테 주는 열보다는요. 여기서의 열은요. 지표면이 내보내주는 열입니다. 지표가 뜨겁게 데워진 만큼 열을 내보낼 때 지표랑 가까운 쪽은 온도가 높을 거고요. 높아질수록 지구랑 멀어지니까 열이 없어질 겁니다. 기온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해서 0에서 20km 구간 기온 내려갔고 20에서 50km 구간 기온이 올라갔고 50에서 90km 구간 기온 내려갔고 90km 이상 기온이 올라갔고 해서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났더니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더라. 결국에 기권은 몇 층으로 나누게 되더라. 기권은 4층으로 나누게 되더라. 그 나누는 기준은 뭐였더라? 높이에 따라 무엇이 변했다? 네. 기온이 변하더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공기층 기권의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그래프로 그리고 나서 봤더니 지금 첫 번째 구간 기온이 내려갔어요. 두 번째 구간 기온이 올라갔어요. 세 번째 구간 기온이 내려갔어요. 네 번째 구간 기온이 올라갔어요. 해서 기온이 일정했나요? 기온이 변하나요? 기온이 변하고 있죠? 몇 개의 층으로 나눠섰다? 4개의 층으로 나눠섰다. 해서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4개의 층이라는 거 확인하셨고요. 4개의 층으로 나누는 기준은 높이에 따라서 무엇이 달라지더라? 중요해요. 기온이 달라지더라. 짠! 그렇다면 이제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 4층이에요. 이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맨 아래층 1층 이름. 기온이 내려가는 이 구간의 이름은요. 대류권. 그 다음 2층의 이름은요. 성, 층, 권. 3층의 이름은요. 중, 간, 권. 4층의 이름은요. 열권이요. 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름들을 처음 보니까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1층은 대류권, 2층은 성층권, 3층은 중간권, 4층은 열권 이렇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이제 이 층마다의 특징들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해서 네, 일단 두 번째 중요한 사항은 각 층의 이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됐나요? 그럼 이제 대류권부터 한번 볼게요. 대류권은요. 이름이 대류권입니다. 그럼 이름이 대류권이에요. 무슨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대류 현상을 확인할 수 있어요. 뭘 대류라고 하죠? 우리 한번 라면 끓여 봅시다. 냄비에 물을 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게 되면요. 가스레인지에서 열이 나와요. 그 열로 인해서 냄비 아래쪽에 있는 물이 가열이 돼요. 그럼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위에 있는 찬물은 내려오고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내려오고 이렇게 돌고 도는 현상을 대류 현상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 한번 봅시다. 지금 지표 부근은 기온이 높아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요. 뜨거운 공기가 밑에 있어요. 가만히 있으려고 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렇죠?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 밑으로 내려오고 여기서 공기가 끊임없이 순환할 겁니다. 대류 현상이 일어나겠죠. 이 대류 현상과 함께 움직이는 게 누군가 하면 수증기예요. 수증기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러면 수증기가 움직이는 거 하면 예를 들어 봅시다.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던 물이 수증기로 증발하면 올라가요. 그럼 증발된 수증기가 모여서 구름을 만들어요. 그럼 다시 눈비가 내려요.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다가 수증기로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어요. 눈비로 내려요. 지표면을 따라 흘러가다 증발해서 구름을 만들어요. 눈비로 내려요. 계속 대류 현상과 더불어 수증기가 움직이니까 눈비가 내려요. 뭘 확인할 수 있다? 네, 기상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이다?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맞아요? 그 다음에 지표 부근이랑 가깝다는 얘기는 지구로 끌어당기는 무슨 힘이 많다는 얘기인가요? 중력이 많다는 얘기죠? 중력이 많다는 얘기는 힘이 세다. 그러니까 4개의 층 가운데서 뭐가 제일 많다? 공기가 제일 많을 것이다. 이것이 1층 대류권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2층입니다. 2층. 2층의 특징 볼게요. 2층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보세요. 지표에서 받은 열을 내보내는데 더 멀어지니까 기온은 원래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올라갑니다.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인 즉슨 성층권 내에는요. 뭐가 존재한다? 성층권 내에는 누가 존재한다? 오존층이 존재한다. 오존층이 하는 역할은 뭔가 하면은요. 태양이 내보내는 뜨거운 열 에너지 가운데 자외선이라는 아이를 차단. 오존층에서 태양이 내보내는 자외선을 흡수하니까 그 열을 흡수하니까 기온이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예요. 우리 여름에 뭐 발라요? 특히 뭐 여름이랑 관계없이 지금 낮 같은 경우는 UV 차단제 자외선 크림 바르죠. 그 UV 자외선 이 아이를 말합니다. 너무 강한 양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한테 해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외선을 막아주는 아이가 누구야? 오존 아이입니다. 오존층에서 막아줄 겁니다. 오존층을 포함하고 있는 층을 우리가 성층권이라고 불러요. 오존층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 성층권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그 다음 또 하나는요. 지금 봤더니 아래쪽은 기온이 낮아요. 그런데 위쪽은 기온이 높아요. 아래 차갑고 위에 뜨겁고. 그럼 여기서 대류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요. 성층권 내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공기가 대류가 안 일어나요. 공기가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공기가 안정적이니까 누가 날아다니기 쉬울까요?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좋겠죠. 여기를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합니다. 만약에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날아가는데 대류권을 가게 되면 기상현상, 눈비도 맞아야 되고 바람도 맞아야 되고 눈도 맞아야 되고 비도 맞아야 되고 공기가 흔들흔들 그런 데를 뚫고 가는 것보다는 공기가 안정적인 성층권을 지나가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또 오존층이 집중되어 있어요. 밀집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대류권 약간 벗어난 부분 성층권 내부의 아래쪽을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기로 해요. 공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행기 항로를 이용하기 좋은 곳 성층권이고요. 그 다음 중간권이요. 지금 그래프를 잘 봐주세요. 그래프의 모양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다음에 왜 강조했을까요? 첫 번째 내려간 곳, 두 번째 내려간 곳. 그럼 기온이 내려가는 걸로 봐서는 대류권하고 중간권은 비슷해요.
해서 중간권도 마찬가지야. 아래쪽에는 기온이 높아요. 위쪽은 기온이 낮아요. 그럼 기온 높은 아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내려보내겠죠. 해서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 내려보내고 공기가 돌고 돌아요.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대류 현상이랑 같이 동반되는 게 누구죠? 기상 현상입니다. 기상 현상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내려요. 기상 현상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여기는요. 여기는 수증기가 없어요. 수증기가 없으니까 기상 현상은 안 일어납니다. 이 하늘 중간에 지표면을 따라 흐르는 물, 수증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류 현상은 있는 걸로 봐서 많이 흡사하지만 기상 현상은 없어요. 이해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간권에서 특징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 우주 공간이들 떠다니던 어떠한 성간 물질이 지구 중력권의 범위에 끌려 들어와서 지구 기권을 통과하고 있어요. 통과하는데 그 1000km를 내려오면서 공기하고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타겠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일명 별똥별, 유성, 공기의 마찰로 인해서 타는 거, 유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성이 가장 많이 관측되는 곳이 중간권입니다. 그래서 중간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유성을 관측할 수 있다. 일명 별똥별이고요. 유성이 미처 다 못하고 지표면에 떨어졌다. 우리가 그것을 운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유성을 관측할 수 있다. 이것이 중간권의 특징이고요. 맨 마지막 위에 있는 열권입니다. 열권은요, 다시 기온이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4개의 층 가운데서는 가장 태양이랑 가깝지요. 그리고 지구랑 가장 멀지요. 지구랑 가장 멀기 때문에 중력이 약해요. 공기는 희박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희박하면서 또 하나, 해가 비칠 땐 엄청 뜨겁고 해가 없을 땐 엄청 차갑고 온도차가 크고요. 온도차가 크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것, 무엇을 볼 수 있다? 오로라를 볼 수 있다. 하나 더 추가합니다. 뭐를 볼 수 있다? 인공위성을 볼 수 있다. 인공위성과 오로라와 인공위성을 볼 수 있다. 열권의 특징이에요. 그럼 오로라라는 건 뭘까요? 태양이 내보내는 뜨거운 열과 그림짠.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된 전기를 띤 입자하고요. 지구대기로 들어오면서 지구대기 입자들과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빛을 내게 되는 거 오로라. 주로 극지역에서 잘 관측되고요. 이때 그 열입자랑 부딪히는 기체 종류에 따라 그 색깔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꼭 찬란한 색깔 커튼들이 막 춤추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우리가 오로라라고 불러요. 오로라 볼 수 있는 곳은 열권이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들의 궤도로 많이 이용되는 곳은 열권이고요.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도는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위성을 인공위성이라 그래요. 자연적인 위성은 달 하나 갖고 있죠. 이건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인공위성이 지구의 모든 것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기상 변화들이 있는 대류 성층 중간권보다는요, 가장 바깥에서 돌아가면서 지구를 관측하게 되죠. 그런데 혹시 인공위성의 말로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요? 지구 바깥에서요, 우주 공간에 나가서 지구를 찍었을 때 인공위성이 빽빽하게 지구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지 할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인공위성은 다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집니다. 그래서 우주 공간 어딘가로 안녕 가버리게 돼요. 해서 여기까지가요. 기권의 기온 분포 변화 그래프를 그려서 4개의 층을 확인한 다음에 그 4개의 층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4개의 권을 구분해 봤고요. 각 권마다의 특징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고 둘 거는요. 여기 기온이 내려가다가 올라가는 그 경계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 기온이 다시 올라가다 내려가는 요 경계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내려가 다시 올라가는 이 경계면 확인할 수 있겠죠. 경계면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 경계면의 이름을 쓸 때는 아래 거 이름에다가 계면
경계면, 계면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대륙권과 성층권의 경계면을 우리는 대륙권, 계면, 그 다음에 성층권과 중간권의 경계는 우리가 아래 거 이름 뭐를 붙일까요? 성층권, 계면. 그 다음 여기 인공위성을 볼 수 있는 열권과 중간권의 경계면은 우리가 중간권, 계면이라고 부르겠죠. 됐나요? 그러면 우리 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기권은 4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각 층의 이름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특징을 확인했고요.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해가 쏙쏙 잘 되세요? 그렇다면 오늘 학습 목표가 기권이 층상구조로 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선생님은 다 설명했고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해했고요. 우리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제대로 잘 확인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스스로 확인하기 교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기권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층은 2개 있었죠? 낮아지는 층, 기온이 내려가고 기온이 내려가고. 대륙권과 중간권이다. 그럼 올라가는 층은 어디일까요? 성층권과 열권이다. 그럼 여기 선생님이 문제 한번 내볼게요. 대륙권은 기온이 왜 내려갔을까요? 중간권은 왜 내려갔을까요? 지표에서 나오는 지구에서 내보내는 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럼 선생님 성층권도 기온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왜 올라갔을까요? 성층권에는 오존층에서 자외선이라는 열을 흡수하기 때문에. 기권의 층상구조 중 공기 대부분이 모여 있으며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곳은? 공기 대부분이 모여있대요. 왜 모였죠? 중력 힘이 끌어당겨요. 어디 가장 셀까요? 지구랑 가장 가까운 지표 부근. 맨 아래층 1층이겠네요. 대륙권이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적 사고력을 피우기 위한 문제입니다. 지구에서 성층권의 높은 농도로 오존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온 분포 변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지금 기온 분포를 기권 한번 봤더니 4층으로 나눠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에 성층권에 오존층이 없어요. 중간에 열을 흡수하는 아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2개만 분리되겠죠. 아래층에 기온 내려가는 층, 위층에 태양으로부터 열을 많이 받으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층, 2층으로 존재하게 되겠죠. 그 다음 해서 키포인트,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몇 개로 나누게 된다.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누게 되더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배울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은 복사평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연결되는 형성평가 문제도 잘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의 과제는요. 오늘 배운 내용을 교과서에 잘 요약 정리하셔서 교과서 2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게시판으로 간 다음에 과학 과제 제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부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빨리 만나서 수업하고 싶습니다. 곧 만나겠죠? 감사합니다.